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일단은 부산항보안공사 관련해서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전년도에도 하반기 때 채용이 있었는데, 시험 관련해서 이제 전년도에는, 글쎄요, 전년도 채용 이후에 뭐 올해 중반기부터 계속 그 결혼 인원에 해당하는 그 장기 그 계약직 으로 이제 단기간 채용 그 근무하실 분들을 이제 종종 채용을 청원경찰이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 부산항보안공사에서 그래서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걱정스럽다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한번 필기 시험은 11월 4일이고 총 10명을 뽑아요. 전년 대비해서 인원은 괜찮네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자면은 전년도에는 9명을 채용을 했고 올해는 10명을 채용한 겁니다. 이제 큰 차이는 없지. 자, 일단은 적부 판결에 대한 서류 전형, 필기, 체력, 인성 검사 그리고 면접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선은 채용 공고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자, 일단은 요번에 정규직 10명 채용이고 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근무 가능하며 성별 제한 없습니다. 전공 학력 제한도 없고 근로와 결격 사회에 해당하는 것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0.8 이상 교정 시력 포함해서 그거는 어느 청원 경찰이든 다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거라 건너뛰고 근로조건은 3조 2교대 근무로 근무 장소 당연히 부산에서도 부산항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격사유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전형 절차에 해당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서류 전형을 하는데 뭐 어렵게 무슨 공사다 공단이다 해가지고 서류 광탈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건 접부 판결입니다. 우선은 정해진 그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 봅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접수를 하는 거예요. 채용 사이트에서. 자, 여기에서 심사위원이 적합, 부적합 을 본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는 없어요. 전년에도 뭐 서류 전형에서 뭐 광탈했어 이런 분들이 뭐 거의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도 없고 만 60세가 넘으면 안 돼. 그리고 필기 전형이 중요한데 요게 이제 전형이 몇 년 전이랑 좀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NCS만 그냥 주구장창 공부했으면 됐는데 요 관련 법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항은 50문항이고 60분을 주는데 프로테이지가 50%, 30%, 20%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따져서 하는 수도 있고 비공개라 저희들도 몰라요. 근데 올해 시험 뭐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25문항 그리고 관련 법 지식이 15문항 그리고 일반 상식이 10문항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사 포함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 한 4문항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좀 보자면은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기 때문에 거의 뭐 10명 채용하죠. 뭐 50등 안에 들면 합격이 된다는 소리예요. 필기는. 근데 이 필기 점수를 나중에 최종 합격시킬 때 가져가거든, 프로테이지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점수를 높게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지.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글쎄요, 뭐 NCS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법률 지식에서도 대부분 좀 까다로운 게 요거. 국제 선박. 보통 우리가 청원경찰법, 항만보안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많이 들어봤던 과목이고 특히 우리가 해양수산부라고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에서 각 지청별로 채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항만보안 쪽에 대한 그 문제를 내는 그쪽은 국제 선박 파트를 출제를 안 해. 출제를 아예 제외한다. 공고문에 나와 있거든. 근데 인천항이란다. 부산항보안공사에서는 국제 선박 파트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에듀피디에서 국제 선박 파트 강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에듀피디 커리큘럼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필기 통과가 됐어. 그다음에 실기 전형에 해당하는 체력 측정을 보게 되는데 체력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2배수 이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드러나요. 그리고 인성검사를 온라인상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대비하는 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어디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면접이 조금 까다로운 편에 들어가는데 특히 이 공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지자체 면접이랑 다르게 각 공사에 해당하는 필요 지식 필요 능력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항만에서 근무를 해봤다 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내가 항만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어. 내 일반 보안업체에서 근무했거나 혹은 은행에서 청경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 대한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 그거를 또 풀어주는 강의가 에듀피디에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면접에 대한 내용을 끝나게 되면은 1배수 이내 합격이 되는데 필기 30% 이게 중요하죠. 체력도 30% 그리고 면접 40%.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기 끝나면 이제 필기는 끝. 체력 끝나면 체력 끝. 면접만 잘 보면 나는 이제 최종 합격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필기할 때도 체력할 때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면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뭐 기간제 근무 경력자 있는데 요것도 뭐 점수가 높지는 않더라고. 1, 2점밖에 없어서.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접수 방법 나오는데 접수 방법은 이 부산항보안공사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접수를 뭐 띄워둔데 뭐 10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가 오늘 10월 오늘이 2일인가 그러는데 오늘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없더라고. 근데 4일 날에는 뭐 나오겠지. 뭐 팜업이든 뭐가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채용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 클릭 후 개인별 온라인 지원 입사 지원을 온라인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응시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건너뛰시고 자, 전형 일정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접수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입사 지원서를 원서 접수한다는 소리인데 10월 4일부터 19일까지예요. 달력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을 10월 24일 날 적부 판결을 하고 필기 전형에 해당하는 걸 10월 27일 날 응시자 요 사람들 시험 보러 오세요. 요거 발표하고 필기 시험이 10월 14일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체력 시험은 10월 18일 이기 때문에 한 14일 정도 뒤에 2주 뒤에 바로 체력 측정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인성 검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하게 되고 면접 전형을 11월 24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용 예정 예비 소집이라 그래서 11월 30일 날 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임용 예정 시점 자체가 24년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동안에 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어디 뭐 저 여행지 좀 갔다 오고 그러면 되지. 그죠? 자, 일단 직무 설명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자,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기라기보다는 면접에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이 그 부산항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인 항 아닙니까?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로 채용 안 하고 이건 별도로 채용하는 거잖아. 그죠? 아예.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게 있냐 봤더니 보안 쪽에서는 경비 고객 관리, 경계 방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순찰 활동, 안전사고 대처 등의 직무 내용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필요한 지식, 자, 요게 중요하죠.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리 쪽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쭉 보면은 순찰 방법, 그 다음에 경계 업무, 여기 있다. 경비 구역 내 각종 시설 특성에 대한 이해. 특히 이 여러분들이 경비해야 되는 그 지역 자체가 항만 아닙니까? 항. 부산 항이잖아, 항. 그 안에서 어떤 에이프론이라든지 어떤 각 용어별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특징이 있거든. 그거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필요한 기술 쭉 있죠. 경비 업무에 대한 이해, 뭐 우리가 이제 관련된 법규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한 태도 있는데 요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채용 시험에 해당하는 체력 기준입니다. 자, 일단은 남자, 여자 구분돼서 나오게 되는데 평상시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천시는 비 왔을 때 대체하는 거고. 자, 일단은 100m 달리기는 만점 기준으로 25점인데 13초 이내에 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점수가 제일 낮은 거는 2.5점이 있는데 17초가 넘어간다. 야, 17초 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체력 잘하잖아.
자, 그리고 1000m 달리기는 252초 이내가 만점이고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58개, 팔굽혀펴기는 58개.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m가 15.5초 이내, 그리고 300초 이내 55회 이상, 그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는 50회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에 해당하는 데에서 요거에서도 어느 정도 배점 기준으로 2배수까지 합격시키나 체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이상은 해 주셔야 돼. 자, 됐죠? 자, 쭉 넘어가고 블라인드 채용. 자, 요건 한번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 그래서 그 뭐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개인적인 거를 유추할 만한 내용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자, 채용 서류, 반환 서류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 요거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서류 전형에 해당하는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에서 19일 날 원서 접수를 하는데 적부 판결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두 번째, 필기 시험은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법 국제성박 항만보안법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항만보안법 우리가 인터넷에 막 치잖아요. 그러면 강의나 교재가 막 뜨는데 거기에 99.9%가 다 항만보안만 있는 거야. 근데 요번 시험은 국제선박 파트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풀로 있는 거를 공부하셔야 돼. 자,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들어가고 NCS 직업기초능력 파트별로 있죠. 그거 공부하셔야 되고 일반 상식과 한국사 포함으로 출제가 됩니다. 됐죠. 문항수라든지 이런 거는 얼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이거 뭐 50문항, 요거는 30문항, 뭐 20문항 뭐 해가지고 이거 배점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만약에 그렇게 봤다 그러면 또 알려주세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에듀피디 와가지고 한번 봅니다. 커리큘럼이 일단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통공사 다 달라. 근데 일단은 부산항 보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쫙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에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된다. 인성검사는 어떻게 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단기속성이라고 쭉 있죠. 청원경찰법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항만보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요게 해양수산부랑 내용이 똑같은 거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항만보안 국제선박 파트 포함이라고 있죠. 여기 국제선박 포함이라고 여기 있잖아. 요게 국제선박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둘 다 공부하시는 거야. 둘 다. 근데 요거는 국제선박 파트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2개죠. 만약에 시간이 글쎄 뭐 한 달이면 솔직히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일주일에 막 이틀밖에 공부를 못 합니다. 주말밖에 공부를 못 합니다. 뭐 평일날에는 1시간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 골라 들어야겠지만은 보통 한 달 정도 남았으면 다 들을 수 있어. 강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죠? 넘어가서 자. 쭉 보고 그 다음에 NCS 관련해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능력 이게 쭉 파트별로 있죠. 여기서 들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일반 상식에 들어가는 건데 일반 상식에는 청원경찰에 맞춰진 일반 상식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청원경찰에 맞춰진 일반 상식이 2023 최신 시사상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촬영을 한 거거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났잖아. 그치? 뭐 일본의 방류도 내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관련해서 어디 갔어? 자, 여기 보면 정원상 2023 하반기 최신 시사상식이라고 이게 오늘 오픈한 거거든. 오늘. 따끈따끈한 거. 그래서 하반기 때 있었던 시사상식에 해당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일반 상식 공부할 때 요걸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반 상식 공부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식에 한국사를 조금 세게 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반 상식 안에 원래 이 파트 안에 한국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사가 3강이죠. 그죠?
근데 요거에서 문항수가 보통 일반 상식을 20문제 낸다라고 했을 때 한국사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내거든. 보통 다른 지역은. 근데 이렇게 이제 일반 상식의 한국사를 아예 세게 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거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사 특강을 드리는 거야. 단기 속성 한국사라 그래서 어디 갔어? 자, 여기 있죠. 고조선부터 통일을 위한 노력까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요 파트까지 공부하고 가면 거의 뭐 4문제가 나오든 5문제가 나오든 10문제가 나오든 그냥 다 만다고 보시면 돼.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와서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일반 상식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 선생님 그 법규에 대한 건 문제풀이가 없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 거기는. 요거는 별도로 찢어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청원경찰법 기출해설 뭐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청원경찰법이든 뭐 혹은 이제 그 나머지 관련된 법규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기출문제가 보통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복원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험 관련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다가 이제 찾았어.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경비지도사 쪽 기출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찾지 말고 여기 그냥 넣어드릴 테니까 이걸로 공부하셔라 라고 해서 하나 넣어드린 거야. 자, 됐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청원경찰법 모의특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청원경찰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자, 위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청원경찰 항만보안 면접 상식이라는 게 있어. 해양수산부나 공사는 또 어디겠어? 부산항보안공사. 혹은 서 박사님의 면접 강의가 있는데 2개가 좀 달라요. 요거는 일반적인 면접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서 박사 마스터 면접이고, 반대로 우리 이런 그 부산항보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에 있는 어떤 면접 보안에 해당하는 항만 보안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식처럼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취 수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어느 지역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신분증 검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일반 시도관청이랑 조금 다르거든. 엑스레이 검색 때도 따로 있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면접에 대한 거는 요거 5강하고 서 박사님의 어디 갔어? 면접 특강까지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이 됐다. 라고 하면은 LPD에 전화 와가지고 축하금 받으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것도 하나, 올해 새로 오픈한 거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 청경 공무지 기출. 자, 어디 갔을까? 자, 시험 학습 자료. 자, 여기 있다. 학습 자료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기출 보건 참여라고 있어. 보이죠?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것처럼 이제 부산항보안공사처럼 기출문제를 공개 안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NCS 같은 경우에는 복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나오는 문제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복원을 굳이 안 하셔도 돼. 근데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항만보안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내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 그러면야 뭐 다 나왔습니다. 그래 버리면 되지. 근데 요런 부분들이 있죠. 처음 보는 기출. 내가 공부한 데에서 조금 부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설명은 없었다.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없던 거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건 시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시면은 교무처에서 확인한 다음에 교수님한테 전달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 촬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부산항보안공사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원을 해주신 거야. 그걸 모아서 어떻게 우리들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복원해 올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두서없이 복원을 해주시니까 그걸 모아서 여기 비공개 기출 자료실 있죠? 이런 데다가 복원을 우리가 정리를 싹 해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또 강의도 또 업그레이드를 하지.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접수부터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산항보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만보안공사가 있고
부산항만 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가 있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근데 어찌됐건 요번 거는 부산항보안공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할 때 저 일단은 필기부터 체력부터 면접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에듀피디에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빠지지 않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날짜가 조금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어차피 글쎄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뭐지? 여기 보면 합격 수기거든. 나 이거 작년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합격 수기에 부산항보안공사 쪽 봤던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날짜가 짧아도 그 필기 통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다만 이제 한 점이라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합격 수기에 해당하는 거 요거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자, 됐죠? 자, 일단은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합격자 사진도 보내주시고 수기도 작성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